시장은 오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무게추를 두는 모습입니다. 양국이 아직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관망세도 다소 있지만 오늘 국제유가도 소폭 올랐고요.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요. 나스닥도 0.54%, S&P 500도 0.44%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과 방향을 히트맵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가 초록불을 켜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은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분위기였죠. 먼저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1% 넘게 올라주면서 상승을 견인했고요. 소비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1% 넘게 올랐는데 테슬라는 JP모건의 보고서 등 좀 개별 악재가 있어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헬스케어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주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유가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의 흐름과 방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란은 영구 종전을 공식화했고요.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초토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여전히 양측이 좀 부딪히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관영 IRNA 통신을 통해서 조건을 강경하게 하면서 영구 종전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장중에 백악관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란에 대해서 초토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협상의 트랙도 공존하는 모습인데 오늘 트럼프의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Thursday night, an American F-15 fighter jet went down deep inside enemy territory in Iran while participating in Operation Epic Fury, where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의 입장은 오늘도 다소 강경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란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휴전 관련 공식 답변서를 전달한 이란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핵심적으로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만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구 조건을 살펴보시면 군사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라. 그리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전후 재건을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강경한 협상 조건이기 때문에 타결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짧게 보셨는데요. 일단 군사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그 시점은 당장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인프라를 4시간 내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늘도 역시나 이 압박 속에서 협상에 관련한 시그널도 담아 보냈습니다. 이란과 대화가 잘 되고 있고 특히나 협상을 원하는 당사자를 확보했다고 했고요. 다만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일 밤 8시로 변동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군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죠. 오늘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장 초반부터 이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국을 포함해서 중재국들이 45일간의 휴전 조건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힘이 됐고요.
다만 장중에 트럼프의 앞서 보신 기자회견 통해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잠시 급락했고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듯이 오늘 상승 방향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죠.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즉각 확전 가능성은 낮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충돌보다는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의 입장은 충돌하지만 시장은 오늘 협상의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이슈 사이에서 오늘 또 미국의 서비스업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전쟁의 여파 그리고 물가 상승의 부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SM의 서비스 가격 지수 그리고 구매자 관리 지수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이 바로 이 가격 지수입니다. 발표치가 70.7로 나왔는데 전월치 대비해서 7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서비스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도 나왔는데요. 전월치 대비해서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이냐 위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장은 유지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서비스업이 중요한 건 미국 경제의 약 70%를 이루는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재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시장은 중동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고요. 부담 요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죠.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장중에 약 3% 이상 급락하는 등 굉장히 M7 중에서도 강한 하락부를 켰었죠. JP모건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바로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고요. 이 목표 주가를 $145, 이 현재가 대비해서 60%나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그동안 테슬라 판매량이 부진한 반면에 굉장히 많은 대수를 생산을 했었죠. 이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았었던 이 차량 재고가요,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테슬라였고요. 이 반대로 애플은 1.15%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좀 기대감 어린 이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신제품이죠. 이 맥북 네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된 이유가 됐었고요. 아마존은 드디어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 USPS, 미국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롭게 좀 배송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덕분에 연간 10억 개에 달하는 이 소포가 이전대로 그대로 이 USPS를 통해서 이 배송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크게 솟아올랐겠죠. 1% 이상 반등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 지난 3월과는 다르게요.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빅테크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기업 실적들에 대한 개별 모멘텀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경향이 높아졌구나. 4월 장세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사이의 주요 이슈들을 보자면요. 이 메모리주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약 3%, 샌디스크도 3% 가까이 올랐는데요. 키뱅크의 보고서 한 가지가 상당히 좀 메모리주들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키뱅크가요, 2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최소 30%,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오를 것이라면서 이 마이크론 측에다가 목표가 $600를 제시했는데요.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60%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이 지난
1분기로 넘어올 때 당시만 하더라도 30% 가격 상승?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소가 30%입니다. 앞으로 더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유독 상승폭이 강했는데요.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측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면서 최선호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진이 굉장히 빠르게 낼 것이라면서 이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난 1분기보다도 2분기 들어서 더 가팔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메모리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하루였고요. 터보컨트 우려, 이제는 완전히 씻어낸 메모리주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개별주들이 더 있는데요. 이제는 좀 AI 광고 회사로 진화하고 있죠. 바로 엠러빈 6.81%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웨드부시가 이 엠러빈의 생성형 AI 광고 솔루션이 앞으로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더해줬고요. 또 BTI주가 1분기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 엠러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루시드도 이 전기차 단을 좀 부진하게 이끌었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000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상당히 좀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또 SUV죠. 그래비티의 생산이 좌석 품질 문제로 한 달 정도 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인베스코는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QQQ ETF의 운용사죠. 그런데요, 이 블랙록이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경쟁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 밤사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에 신청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악재가 됐고요. 이제는 개별주조차도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장세로 변화했다. 확실히 움직임의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WTI 112달러 선이 그래도 약간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112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510원 선에서 오늘은 소폭이나마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의 펀더멘탈 쪽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좀 크게 올라줬는데요. 이 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3% 이상 이 반등을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7만 1,000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한다면 7만 1,000달러를 넘어선다면 추가 상승의 신호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금과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